말씀하세요. 그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당연히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네. 응? 두 개가 역할이 각기 다르니까 네. 그 하나 하는 노동조합은 뭐 협동조합 역할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네. 또 그 내용의 질적인 성격도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양쪽을 다 할 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아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많이 하는데, 비정규직이 할수록 그 대규모 기여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공장, 일단 울산, 네. 혹은 미국도 뭐 그런 공장들, 혹은 항구, 뭐 해운, 뭐 이런 거, 교통운수 나름대로 대량의 노동자가 계속 취업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개별화하고 소규모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노동자도 자꾸 잘라요. 그 사무관, 상견은 자르고 또 뭐 끌어다 쓰고, 그럼 비정규직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네. 그 다음에 거리로 내몰리고, 그런 녀석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노동운동이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서야 돼요. 이 비정규직을 정면적으로 조직하는 그런 산업 변화와 그 다음에 현재 각 부문 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전부 정확히 파악하면서 전면적으로 비정규직을 조직하자. 또 불안정 노동까지 조직을 하자. 그런 게 우리가 노동운동이 없잖아요, 한국에. 한국이 지금 뭐 진보정당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보정당. 진보정당이 그 정의당, 그 진보정당이라고 쭉 있다가 해체된 거 아니에요? 해체했죠. 심상정 사태 거의 다 해체됐고요. 국회의원 하나도 없고. 그게 원래가 민주노동당을 만들 땐 제가 그 정치위원장이었어요. 네. 거기서 전조합원을 조직하면서 민주노동당을 만든 건데, 2004년 선거 국회의원 2명인가 지역에 타면 2008년에 10명을 당선시켰어요. 그렇게 하는 걸 다 말아먹어버렸어. 한 13%, 20%딱 추성적으로 일반적으로 조직하고 20%까지 나와요. 지지율이. 한국에는 통상적으로 13, 14% 내지 20% 사이에 잠재적인 지지율이 있어요. 네. 대중 속에. 근데 이거 말아먹어버렸으니까 이후에 누가 만드냐 이게. 난 민주노총 조합원, 조직된 노동조합원 조합원들이 전면적으로 조직화하면서 진보적인 정치 세력들 다들 결집시키고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후에도 시도하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예. 민주노총 조직된 노동자 전면적으로 조직하고 진보적인 사회적인 단체들, 정치 사회단체를 적결집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자.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좀만 더 하고요. 아까 말한 것 중에 이제 그 협동조합의 이름에서는 이제 제일 저거한 게 우리 사대보험을 다 국가가 하잖아요.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 특히 이제 국민연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스웨덴 노총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기금을 다 노동조합이 관리해요. 총재가. 그래서 이 기금 가지고 노동은행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금을 그래서 뭐 파업을 하면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다 그게 자본가와 국가가 해가지고 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딴 분, 또 질문이나 의견. 우리 중요하니까 6시 반까지만 하자. 6시 반까지. 한 두세 개만 더 얘기하자고. 저번에 비정규직 투쟁할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세계 산업 노동자고 섹메탈리즘인데 이제 그들은 이제 물론 이제 정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섹메탈리즘 자체가 이제 설득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는데, 난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IWW가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그 생리칼리즘 아나키즘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핵심 키워드? 우리 프랑스 시리 때는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총파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더 포괄적 개념은 다이렉트 액션이니까. 직접 행동. 직접 행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총파업 투쟁 노선 이게 사실은 생리칼 주장들이야. 그러니까 총파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막스나 엥겔스는 아닌데 이제 그 막스 엥겔스 제자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이제 생리칼들 총파업 주장하기 때문에 막스주의자들은 총파업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제 총파업 논쟁은 안 알려져 있는데 1번은 이제 그 제2 인터내셔널에서 총파업 논쟁을 했어요. 네, 했어요, 맞아. 3번인가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총회를 하면서 아나키스트로 계속 선동하니까 1, 2, 3회 정도에서는 참석 대의원 그러니까 신분 점검하면서 아나키스트 이제 나중에 추방하는 결의안 내서 이제 아나키스트 참석 못하게 쫓아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총파업 제기가 나오니까 아나키 주장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2번 했다가 나중에 2010년인가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총파업으로 전쟁을 막는다 이 결의를 수용을 해. 그 다음에 독일 3인당에서 또 총파업 문제가 벌어졌는데 처음에 노조가 총파업하면은 겨우 이렇게 살림 꾸려놨는데 총파업했다가 한 칼 맞으면 총파업은 분명히 내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조직이 망가진다 그래서 노조가 반대를 해. 나가리시켜. 근데 1905년 혁명이 러시아에서 딱 일어났네? 그러니까 총파업이 맞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다시 총파업을 딱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노조가 쓱 다가와서 당에서 1905년인가 6년에 이제 그 당대회에서 총파업 논쟁이 끝나고 이제 제2인터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총파업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나왔는데 노조에서 이만큼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다음 1905년 약발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조에서 조용히 그 사회생활 지도를 찾아가서 총파업은 망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 1908년인가 당대회에서 또 나가리 시켜. 맞아요. 1918년 혁명 때 혁명하고 그때 총파업 시작도 공개해서 독일 혁명 때 공개해서 총파업이 된 거고, 그다음에 19년인가 그 캅 폭동 일어났을 때 그걸 갖다가 총파업에 반대했던, 그러니까 정부는 도망가고 총파업에 반대했던 노조가 총파업을 호소를 시작해서 이겼단 말이야.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제 이 막스주의하고 아나키즘하고의 그 질긴 악연의 역사가 있단 말이야. 악연의 역사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상식적으로 이제 그 총파업 해야 되면 한다까지는 되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총파업을 용어를 안 써. 세제 때가.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원래 이제 1800년대 말에 만들어서 1903년에 이제 아미엥 총회에서 헌장을 채택해.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정당으로, 그러니까 표면에서 정당으로 독립인데 생리칼이야. 그러니까 정당과 선거 이런 건 안 하고 우리는 총파업밖에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세제 때, 근데 이제 이게 세제 때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 잡았다가 나중에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를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있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총파업을 용어를 안 써서 총파업은 그냥 파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총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정권을 타도해야 될 때만 총파업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셔널 데이 오브 액션, 전국 행동 이렇게 전투쟁이라 그러지 절대로 총파업이라는 표현을 안 써. 프랑스 애들은. 그래. 그래서 그거 중요한 거예요. 총파업에 가는 거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전과 러시아 혁명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1917년 러시아 혁명 전에 총파에 관한 논쟁이 종료가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프랑스 세제 때의 생티칼리즘,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총파업을 했는데 군대하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개박살을 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총파업은 안 되고 국가 권력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부터 정치 노선을 해서 프랑스 사회당과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정치주의로 가지면서 생티칼리즘은 파산된 노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지 말고 사회주의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당가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사회주의 정당,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게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총파업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어. 근데 노조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혁명적 총파업을 아까 말한 다 잡혀가고 노조가 기반이 와야 되는데 니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런 총파업을 우리한테 시키면 안 돼. 대논쟁이 벌어져. 대논쟁이 벌어져서 일국 차원에서 어떻게 정의되냐면 국가를 뒤엎는 총파업은 예외적인 경우만 한다. 전쟁이거나 노조와 사회주의 정당을 부정할 때만 한다. 그래서 국가를 뒤엎는 총파업은 안 한다. 위험하기 때문에. 다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일시적인 총파업은 한다. 그리고 노조가 총파업을 할 때는 당이 노조한테 총파업을 하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노조와 협의를 해서 노조에 동의를 해서 총파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가 됐고 이 논쟁이 제2인터내셔널에 가서 논쟁이 됐는데 제2인터내셔널도 똑같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노선은 파탄난 노선이에요. 왜 파탄났냐면 총파업과 세상을 바꾸려면 총파업으로 세상을 멈출 수는 있는데 바꾸려면 국가 권력, 경찰과 군대를 하는 국가 권력과 이 정치 결사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과 결사가 같이 가야 된다. 끝 여기까지. 또 질문이죠.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질문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당과 노조가 그 보수 세력은 끊임없이 당과 노조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당과 노조가 같이 간다는 게 여전히 그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나? 당과 노조가 긴밀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게 여전히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냐. 물론 이제 옛날에는 당과 노조가 지배와 복종이나 공식 관계인데 지금은 모든 서유럽의 랜드스는 당과 노조가 비공식 관계. 왜 그래 되냐면 당이 내가 지지하는 노동당이 집권했는데 노동당 집권에 국가 경영을 운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동조합한테 파업도 하지 마. 임금 중에 이렇게 몇 번 당한 거야. 몇 번 당하니까 당과 노조는 공식적인 관계를 해소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우호 관계를 어쨌든 비공식 관계인데 첫 번째는 당과 노조가 긴밀한 관계를 했는데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전략이라 볼 때 그 영국처럼 한국처럼 하나의 단일한 그 총연맹 노선과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다 나눠져 있는데 즉 둘 중에 어떤 관점인지 그게 뭐 나눠져 있어도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가능하면 영국처럼 하나로 되든지 아니면은 프랑스처럼 나눠졌더라도 이러한 분열된 총연명이 이 연대 그러니까 정파적 총연맹이 필요하다고 일부 좌파들이 주장하고 민주노총을 분해시켜야 된다고 그런 뭐 일단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답은 간단하다고 봐요. 당과 노조의 관계는 그런 얘기하면 상호유의 관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다. 서로가 독자성을 유지하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회주의 노동조합들이 물론 아직도 그 노동자 강령의 사회주의를 명기하는 노조들이 있어요. 좌파 노조들이. 행동은 별로 다르지 않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노조들이 이제 옛날엔 사회주의를 표명하는 거가 별 문제 안 됐는데 지금은 표명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노조의 정치화라고 하는 그게 필요해. 근데 거꾸로 보면은 아까 정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제 비즈니스 유니온들도 정치를 해. 왜냐면 사벨 곰퍼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회복지도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한 줄 알아요?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 갖다가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노조에서 컴퍼스 반대를 했어. 왜냐면 그 기능들이 지금 자기 노조가 하고 있는 거거든. 노조가 자기 조합원 대상으로 노조 존재 이유인데 이 사회복지 법을 갖다 국가가 제정하면은 국가가 사적 영향력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뺏어나간다고 이제 반대했던 그런 역사도 있어요. 나중에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지가 정치에 반대한다고 그랬지만 지가 필요하면 쫓아가. 로비를 해.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로비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과 노조 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딱 답은 간단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당연히 내를 꼽는 방식
공산당이나 또 사회당의 초기 단계 안 되는. 그다음에 그럼 노조가 없이 혼자 잘 살 수 있냐? 안 못 살아. 그러니까 협력적 관계를 가야 된다는 건 분명해.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왜 안 되냐? 역사적 관계에서 상호불신이 있어. 상호불신이 있어. 서로 그러니까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대등하지만 경쟁과 그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사회에서 있었던 거에 대한 상호불신이 있어. 당에서 나쁜 일 생각하면 잘못했던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 노조가 또 생각한 다음에 또 자기 잘못했던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 알면서 이제 그 순간에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갖고 가는데 이런 거지. 그럼 같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예를 들어 사회주의 논쟁하자 방에서 얘기해. 그러면 노조에서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능력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지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 크게 봤을 때 사회적 관계에서 봤을 때 자본하고 보수에 대해서 노조 다 같은 편이지. 그러면 선거 때 찍어달라 그러면 제대로 찍는 찍어주지. 찍어주면 돈 좀 달래. 좀 줘. 더 달래. 됐어. 더 달라 그러면 야 니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돈 그렇게 대줬는데 지난번 노동국 때 니네가 어떻게 했어? 그러면 됐어 임마. 이런 상호불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는 거다. 그다음에 단일 노총이냐 구수 노총이냐. 이것도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1차 대전 그 서로 싸우면서도 다 자기 주장할 때 3인당도 노동계급의 단계를 위하여, 공산당도 노동계급의 단계를 위하여, 단 나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신자파도 문제 있고 하는데 노동계급 단계를 해야 돼. 근데 너네들은 다 간둬야 돼. 내가 할 거야.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케이스를 잘 봐야 되는 게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 노총이 이제 분화되는 거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좀 다른 경우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프랑스하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그냥 나눴을 때 이 노동조합 사업을 잘해서 그 좌파가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 프랑스도 작살났고, 응? 이태리 작살났잖아. 근데 뭐냐면 그 반나치 투쟁을 할 때 공산당의 주도권이 있는 거야. 그 레지스탕스 딱 모아봤더니 공산당이 4분의 3이야. 그러니까 공산당이 뜨는 거지. 사회당 그전 숫자 많았어. 근데 투쟁했냐니까 숫자 거의 안 해. 왜냐면 실제로 이제 의회에서 하면 돼 그러면서 밑에 조직을 다 걷어냈기 때문에 막상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직이 없는 거야. 의회에서 성명선 내지만. 그러니까 거기 공산당의 헤게모니가 빡 잡힌 거고. 이태리 똑같아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일기감 1922년에 80년 나가게 됐잖아.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이제 그 이전 빡세게 싸우다가 박살나게 깨졌어. 그래서 다시 투쟁 시작한 20년 만에 시작, 42년에. 근데 거기도 모아보니 공산당이야. 공산당이 입당돼서. 그러니까 노조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세계 노련으로 합치듯이 다시 이제 그 프랑스도 세제때를 다시 복귀하고, 재조직하고, 이탈리아도 CGI를 재조직했어. 씨발, 공산당이 다수야. 그러니까 깨버린 거지. 프랑스 같은 경우 미국 애들이, 그 CIA 애들이 그냥 가방에 돈다발 들고 다니면서 걷어내가지고 이제 분열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기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갈라진 거니까. 러시아 혁명도 한번 갈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갈라지니까 이때는 다 같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었어. 없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6.8에 충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6.8에서 충격이 있고 그다음에 뜨거운 가을이 되니까 아래서부터 야 니네 셋이 똑같은 놈들이 갈라져 있을 거야 이런 거야. 자기들 볼 때는 공산당이랑 비민당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고 그다음에 사회당, 공화당은 중앙에 껴있고 되게 셋으로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밑에서는 그러니까 조합원들끼리는 그냥 바닥에서는 같이 투쟁을 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세계 노총위원회 따셨지 조직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합치자. 밑에서 압력이 있으니까 합치기로 기구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해서 합친다라고 플랜을 냈어. 그냥 나가게 된 거야. 그다음에 20년 지나서 최근 또 그 얘기 나왔어. 합치자.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합쳐야 돼. 궁극적으로 합쳐야 돼. 그러니까 합쳐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제2인터내셔널에 이제 1890년대 시작해서 이렇게 쫙 갈라졌다가 지금 상태가 뭐냐면 다시 그 위치로 가야 돼. 그러면 노동조합도
제대로 된 게 필요하고, 당도 제대로 된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는 이렇게 해서 말아먹었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가야겠지. 그 다음에 그 수준에서 혁명도 해야 되고, 사회주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야. 근데 이제 그때하고 차이는 뭐냐, 그때는 그냥 한 나라에서 쭉 가는 건데, 지금은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방에 동시적으로, 압도적으로, 한 방에 동시적으로 해야 돼. 하나 했다가 계속 이제 당했잖아. 하나 했다가 당했기 때문에 이제 한 방에 압도적으로 틀어지는 그 혁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당위적으로 얘기하는 논리는 별로 설득이 없어. 왜냐면 이게 다 과거 역사에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새로 될 것이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은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투자의 문제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그 IW의 모델이 유효하다고 봐. 왜냐면 걔들은 노조로 한 20만 원 정도 만들었는데 AFP를 100만 대도 안 들어온 게 뭐냐면 파업이 일어났어. 그러면 전 조직 쫓아가. 가능했던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그 한국 붙박이들이 아니라 한 반 정도가 호보라고 해서 벌목공들 있잖아. 어? 이런 노조야. 그러니까 동원력 입장이야. 그 로렌스 파업이 1911년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자기 조합원이 한 50명 있었는데, 한 3,000명 정도가 쫓아간 거야. 그래갖고 도시 전체가 파업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이겼거든. 3,000명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동원. 그러니까 걔들 앞에 워블리라고 부르는데, 워블리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저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파업이 거의 전 도시 차원에서 총파업 수준으로 이제 가는,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걔들은 그렇게 단발적으로만 했지, 플랜이 없었던 거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공산당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이제 두 가지 전통들 어떻게 잘 맺어갈 것이냐. 근데 문제는 보면은 뭐냐면, 아까 노조들도 냉정하게 보게 되면 이제 폭발하잖아. 성장하잖아. 그러면 연락이 조직해서가 아니라 누적됐던 게 떠오른단 말이야. 아까 이제 독일이 1920년에 1,000만 명을 찍었잖아. 그러면 그거는 전쟁 전에 올라왔던 것도 있지만은 전쟁 겪으면서, 혁명 겪으면서 올라온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위에 사민당들이 삽질을 하니까 그게 이제 주저앉아버린 거지. 주저앉아버린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노동조합 운동이 이제 폭발은 이제 이 투쟁만이 아니라 투쟁은 상수로 있어야 돼. 그런 투쟁들이 없는 상태에서 확 늘어나진 않아. 형태를 보게 돼. 그런 이제 투쟁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와 동시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노동조합이 늘어나는데, 1번은 아까 이제 전쟁 얘기를 했잖아. 지도부가 전쟁 때 협력해 주고 나면, 고생한 그 조합을 계획 한다고. 그럼 전쟁 끝나고 나면 돌아와. 그러면 이제 돌아왔을 때 보상 심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합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1920년대 늘어났던 게. 1945년 이후에도 또 그런 팽창들이 있어요. 더불어 이제 두 번째 이제 한국의 노조가 안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법적 제도 차원이야. 정부가 친노동 정책.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민주당이 친노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노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루즈벨트처럼 부각됐을 때 루즈벨트 자체가 적파는 아니긴 하지만은 루즈벨트가 노동적 합법화하는 그 노사관계 계획 와그르법을 와그르법을 만들어 주는 순간에 이제 산별노조가 300만, 500만짜리 만들어졌거든. 그렇게 되니까 AFL도 이제 늘어나서 그러면서 이게 확 늘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법적인 게 중요하다. 얘기하시고 제가 한마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볼 때 그렇죠. 정리하시고 우리 선배님도 하실 말씀 있으니까. 드릴게요. 그 늘어나는 메커니즘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죠. 모르다 보면 상황 논리에 끌려가게 돼 있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난 직접 이감용 민주노총 2대 집행부 네. 이감용 위원장을 세우면서 제가 정치위원장 하면서 네.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조직위원장 하면서 권영기를 대통령 후보 출마시키고 이제 주기재 사회 진보 정당 정치 제표를 다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강냉이 엊그제 심상정이 그만두고 이러면서 그 당 이름 뭐요? 진보혁신당인가? 녹색혁신당?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 그런데 그 강령들 보면은 내가 이 진보정당도 강령을 대충 훑어왔어요. 내용이 진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진보정당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정의당은 진보정당이 아니야. 민주노동당만 해도 그 이전에 1990년대 진보정당 시도를 했던 거 그런 정도의 내용 거의 비슷한데 민주노동당도 이를테면 무상교육, 무상기료, 공공주거, 그 다음에 독점제벌 해체, 네, 그렇죠. 공공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내용은 다 들어있어야 이게 진보정당입니다. 이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정당은 아닙니다. 네. 사회주의 정당. 이런 것의 이후에도, 그러니까 나는 민주총 집행부도 시원찮지만 진보정당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 심상정의는 진보 녹색정의당은 민주총에 개입할 게 아니다 이랬어요. 그 진보정당도 아닌 보수정당 아류를 만들면서 민주총 개입할 게 아니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참 얼마나 엉터리인가. 민주노총이 어차피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없으니까 민주노총이 같이 참여하면서 진보정치 세력을 다시 총결집해서 만든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도 형성하고 우리가 토론을 개최하고 주도하고 네. 함께하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기 함께하남이나 이영국 동지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짧게 하고 끝냅시다. 이제 6시 반이야. 밥 먹어야 돼. 이영국 동지 그래? 패스할까? 그래? 짧게 한마디. 지금 아니 잘 몰라서 그런데 총액임금제 있잖아요. 그것이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그게 뭐. 왜냐하면은 그 총액임금제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의 파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네. 그래서 총액임금제가 지금 의견만 말고 여기서 토론할 수도 없고 총액임금제. 총액임금제 내용이 뭔지 궁금하다고? 아니 총액임금제가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지 지금 그럼 밥 그게 잘 먹으면서. 몰라가지고. 그럼 밥 먹으면서. 간단히 얘기해 각자 간단히 얘기해서. 주면 예를 들어 한국노총이 네. 아무리 붙어먹더라도 결국 자본하고 협상장에서 얘기하면 막스 가치론밖에 주장할 게 없어. 본질적으로 막스를 아무리 싫어해도. 근데 그 논리는 사실 서로 만들어내기 나름이야. 간단히 얘기해서.